히어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곳에 왔는데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 번도 안 와본 장소에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일단은 주변 경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역광이라서 이렇게 다 컴컴합니다. 옆에 주차된 차만 잘 보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이 저녁 시간입니다. 저쪽 해가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3일이죠. 2026년 1월 3일. 예. 1월 3일 맞나? 맞아. 맞답니다. 4시 28분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공수해안길 부근 되시겠습니다. 예. 어쨌든 앞에 탁 트여 있으니까 좀 기분이 상쾌합니다. 예,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일망무제 탁 트여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야 돼. 있으면 깝깝해. 예, 그렇습니다. 성격상. 아무튼 그런데 새해에 이 복들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2025년 한 해 여러분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금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모자란 점이 있지만은 다 양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제가 새해 덕담을 드렸는데 건강을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12월 30일인가? 작년 2025년 12월 30일 혹은 31일 오후 4시쯤에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음식을 먹다가 이 음식이 목에 걸려서 쓰러졌는데 그 길로 그냥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조금 뒤에 우리 해오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찍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도저히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내일 하자 했죠. 내일 하자 했는데 그날 이제 제가 집 뒷산 약수터, 늘 가는 약수터, 옛날 선언학교 뒤편, 지금은 해양경찰청 소속의 무슨 기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도 치시고 띄우고 해양경찰청 이렇게 치시면은 그 위치가 딱 찍힐 겁니다. 그 바로 뒤편에, 담벼락 뒤편에 정봉약수터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약수를 떠오는데, 그날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니까 마침 아무도 없어서 바로 이제 통을 갖다 대고 받기 시작했는데 물이 너무 쫄쫄 나오는 바람에 2리터짜리 병 6개를 들고 갔는데 다 봤는데 거의 55분 정도 걸렸습니다. 55분 정도. 근데 바람이 그냥 진짜 칼바람이 불고 그게 좀 엄습한 기운이 있는데 이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 제 뒤에 제가 다 받아갈 때쯤에 한 분이 울들어 오셨는데 통을 몇 개를 갖다 댔느냐, 2리터짜리 통 11개를 갖다 대더라고요. 11개. 제가 그래서 다 받고 오면서 수고하십시오 큰 소리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해. 자기가 생각해도 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했겠죠. 아무튼 저는 설렁설렁 내려왔는데 아니 어찌된 판인지 이 몸에서 한기가 안 빠져나가. 그래서 그 다음날도 안 빠져나가.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거기 약수터 옆에 테니스장이 아니고 배드민턴 치라고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바람이 휙 부니까 무슨 황토 고원에서 황토 먼지 날리듯이
흙먼지가 날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칼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1년 가봤자. 그래서 그 찬바람을 거기서 이제 호흡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기운이 이제 폐로 들어갔다. 저의 분석입니다. 순전히 저의 내피셜. 이게 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빨리 안 빠져나가는 거다. 그리고 바지를 완전히 여름에 입고 다니는 바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입고 올라갔고 마스크도 없이 갔으니까 생바람을 좀 마시고 또 너무 추워서 제가 이 제자리에서 발을 동동 구른다 하는 그걸 했었거든요. 물 다 받는 동안에. 그냥 있으면 추워서 안 되겠어. 그 발을 동동 굴렀죠. 그렇게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 이제 이 촬영을 하기로 그 전날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키겠는 거야. 10시 반쯤에 전화를 했어요. 이 회원님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로 미루자. 그래서 이제 오늘 했죠. 근데 오늘 아침쯤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어제 하루 내내 방에 보일러 이빠이 떼가지고 방구들 치고 누워 있었습니다. 와, 이거 한기가 이제 폐로 들어가니까 이게 못 버티겠더라고요. 이게 중국어에 우리 한국어는 감기 걸렸다면 그냥 감기 걸렸다 뭐 이거 표현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중국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배울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또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처음에 배울 때 깐마오하고 쌍펑 이걸 배웠거든요. 쌍펑은 뭐냐 하면은 깐마오는 이제 좀 다른 뜻인데 쌍펑은 뭐냐 하면은 쌍은 이제 부상당하다, 상처 입다 할 때 그 상처. 펑은 따펑 뭐 큰 바람 뭐 이런 거 할 때 바람 그런 의미거든요. 쌍펑은 바람에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제가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쌍펑이란 게 실질적으로는 폐에 찬 기운이 들어간 걸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요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몸도 좋아졌고 날도 뭐 일기예보상 오늘 오후부터 부산은 좀 풀린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날씨도 좀 덜 추운 것 같습니다. 덜 추운 것 같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사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안성기 씨가 그 당사자입니다. 음식을 먹다가 쓰러졌다고 그러는데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뇌피셜 추정상으로는 음식을 먹었는데 이게 기도에 걸린 거야. 기도에 걸려다 보니까 이걸 빼내려고 뱉어내려고 막 컥컥거리다가 심장에 무리가 가서 이제 일종의 심장마비가 온 거죠. 그래서 쓰러졌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음식을 못 삼키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거나 그 둘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의식을 못 차렸다. 심장은 그 지금 가장 최신 소식일 것 같으면은 그 누가 심장 마사지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이걸 적시 실시를 했고 또 119가 와서 실어 갈 때도 거기에 뭐 119 차에 일단 기본적인 뭐 그런 뭐 장치나 아니면은 또 이거 구조사 분들이 또 이거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원에 도착했고 병원에서 제세동기라고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뭐 양쪽에 뭐 이렇게 하나 잡고 갖다 대는 거 있잖아요. 심장 가슴 양쪽으로. 그래서 충격을 주는 거 뭐 몇 줄 약하면 또 뭐 몇 줄 더 올려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의학 드라마 같은 거 이런 거 보다 보면은 그렇게 해서 심장은 이제 돌아왔는데 의식이 아직 회복이 안 됐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케이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대한민국은 형법상 심장이 멈춰야 심장 박동이 정지돼야 이거 사망으로 간주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심장은 뛰는데 심장이 펌프질해서 뇌에 이제 혈액을 보내면은 그 혈액에 녹아 있던 산소가
이제 뇌 세포에 공급이 돼서 이게 작동을 한단 말입니다. 뇌 세포가. 근데 이게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는. 그러면 이건 좀 거시기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코마 상태가. 그렇죠. 의식불명. 일본어로 육구의 후메이 상태. 이시키가 육구의 후메이 데스. 의식이 행방불명입니다. 뭐 이거죠. 근데 이런 케이스는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게 이제 안락사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최신 소식을 전하는 그 어떤 블로그인가 뭐 그분의 그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다가 한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얼마 전에 우리 마을의 어르신들 중에 한 분이 음식을 드시다가 그 음식이 기도를 통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가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폐로 일부가 들어갔답니다. 그 바람에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식물인간 상태로 2년을 계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분은. 그러면은 이건 진짜 절단 나는 거죠. 경제적으로. 예. 꼼짝마는 중환자실에 있어야 돼요. 병원에 있으면은. 아니면은 퇴원해가지고 뭐 집으로 모셔야 되는데 참 진짜 난감하죠. 근데 이 안성기 씨는 이제 좀 그동안의 그 배우 생활이나 뭐 혹시 또 다른 어떤 그 기타 등등을 경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이제 수입이 있었겠죠. 그래도 예. 병원 중환자실에 뭐 기약 없이 있다 보면은 병원비가 지금 엄청나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야, 그럼 다 곤란한 거야. 진짜 본인도 괴롭고, 예, 가족들도 괴롭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건강 유지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드린 겁니다. 이게 금년 2026년도 이런 꼴을 안 겪으시려면은 음식을 드실 때 조금씩 천천히 드시는 방법, 그 방법이 최고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안성기 씨는 인상이 참 좋죠. 국민들한테 심겨진 이미지 참 좋죠, 그죠? 그래서 뭐 국민 배우, 소위 말하는 국민 배우라고 해도 뭐 그 사람을 왜 국민 배우라 하냐 할 사람이 없죠, 그죠?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하죠, 그죠? 이분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뭐 교훈을 주신 것 같아요. 똑바로 살아라. 건강 문제 관리 잘해야 된다. 특히 음식 먹을 때 조심해야 된다. 이 교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엄지척하네요. 예. 근데 난 우리 해오름님 같은 분한테 권할 직업이 한 가지가 있어. 새해에. 뭐냐? 심해잠수사 이런 걸 난 좀 뭐 권하고 싶어. 한 달 일하면은 남들 1년치 봉급을 받아. 100m 밑에 들어가가지고 케이블선 까는 거야. 바닷속 100m, 이런 바닷속 100m 들어가서. 한 달 벌어서 1년. 케이블선 그 통신선이 주겠죠, 그죠? 야. 그걸 까는 거야. 한 달만 일해도 뭐 웬만한 봉급쟁이 1년치를 받는답니다. 야, 1년 하면 그냥 12년. 그 제가 이분한테 왜, 이 해오름님한테 왜 권하느냐 하면은, 저는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고 이분은 오메이리가 되는 분이야.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겁니다. 거기는 위험한 직업이기 때문에 심해잠수사는 내려가서 이게 뭔가 잘못되면은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은 그냥 기절해버리는 거야. 근데 오메이리를 하시는 분들은 기절을 해도 이시키노 육고의 후메이 상태가 안 되는 거야.
의식의 행방불명 상태가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은 그럼- 조금씩 자요. 이런 분한테 딱 맞아. 우리 오메이리어 되시는 우리 헤어롬님. 조금씩 자요. 피곤하면 조금씩 자요. 피곤하면 조금씩 잔다 합니다. 그러면 오메이리 아닌 거지. 네, 오메이리는 저절로 몸이 저절로 피곤하면 저절로 지가 자버려. 24시간 깨 있어야지 의식이. 그래 하고 싶어도 지가 피곤하니까 지가 스스로 자버려. 이거 하자 있는 오메이리어입니다. 그 맞습니다. 그럼 이런 건 좀 오메이리는 하자 이런 건 이제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 한 80% 오메이리어 뭐 이런 거. 몸이 피곤하니까 지가 알아서 눈 감아버려. 몸이 피곤하면은 지가 알아서 눈 감아 버린답니다. 아무튼 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분의 이 영화 주인공의 직업이 심해 잠수사야. 근데 이분이 이제 초짜야, 초짜. 처음으로 심해 잠수를 하는데 같은 이제 두 명이 한조인데 파트너는 베테랑이야. 근데 이 두 사람만 활동을 하냐? 그게 아니에요. 바다 위에는 모선이 떠 있고 그 밑에 자선 같은 게 하나가 내려가, 잠수정 같은 게. 거기서 이제 다이빙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해 잠수사 두 사람이 다이빙에 들어가는데 감압이 되나? 감압 조절이 되나? 그렇죠. 그 안에서 그게 이제 챔버야, 소위 말하면은. 거기서 감압 조절을 다 해가지고 들어가고 또 밑으로 내려가기 전에도 이 수면에서 또 다 맞춰야 돼. 맞춰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맞추는데 뭐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그래 걸리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계속 들어 있어야 돼, 챔버에. 그 챔버 안에 화장실도 있어. 뭐 싱크대 같은 것도 있어. 음식 조리해 먹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조그만한 그 잠수정 같은 그걸 타고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이 뭐죠, 컨트롤을 해주는 사람은 아주 베테랑이야, 그 분야에. 자기도 심해 잠수사 출신이고 그런 컨트롤을 하는 일도 오래 한 사람이고 요번 일을 끝으로 은퇴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3인 1조가 되어서 잠수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수중 잠수정에서 잠수복으로 다 갈아입고 두 사람이 이제 다이빙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으로 쑥 내려가 가지고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모선의 선장이 작업을 강행한 거예요. 그 밑에 또 이제 매니저는 이거 안 된다 하고 미루자 그 이제 어드바이스를 했는데 또 이제 자기 선장 밑에 이제 뭐 항해사가 여자가 1등 항해사인가 뭐 그렇겠죠. 이제 칩 항해사가 또 이걸 한 거야. 다음으로 미루자고 건의를 한 거야. 근데 선장이 다 무시를 해버리고 속행을 해버린 거죠. 못 먹어도 고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그 두 사람 중에 이 두 사람 다 이거 날씨 때문에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에 휩쓸렸는데 베테랑은 이제 경험이 많으니까 올라온 거야. 잠수정으로 빨리 이제 인터컴으로 다 연결이 되니까 피해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먼저 올라간 거지. 근데 얘는 이제 초짜는 따라 올라가다가 어떻게 대처를 잘못해가지고 호스인가 뭔가가 하여튼 몸에 있는 게 그 밑에 어느 이거 고정 장치에 걸려버렸어. 얘 못 올라가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가지고 찾으려고 했는데 찾아서 이제 데리고 올라가 그랬는데 실패를 한 거야. 못 찾은 거야. 컴컴하거든요. 뭐 한 1m 아무리 불 밝게 해도 뭐 1m 50 그밖에 안 보여. 암흑이야.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잠수정 거기에 도달을 해서 둘이서 이제 주고받는 말이 뭐냐면 가망 없다. 얘 죽었다 벌써. 이제 거기 올라왔는데 벌써 10분 정도가 지나버린 거야. 그러고 그래도 한번 구조를 해보자 해가지고 다시 내려가서 구조를 해. 찾으러 다시 들어가. 그 베테랑 그 파트너가 그 들어가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이 걸려 있는 것도 자르고 해서 이렇게 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소형 잠수정까지 무사히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기는. 근데 올려가지고 그 옆에 이제 벽면에다가 걸쳐 앉게 해서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의식이 없어. 벌써
뭐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해도 안 돼. 의식이 가버린 거야. 그래서 둘이서 이제 아깝지만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얘는 이제 갔다. 이렇게 했는데 갈 땐 가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 해가지고 둘이서 계속 이제 노력을 해요. 의식을 되돌리려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돌아와. 그래서 막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할 만큼 했다. 우린 최선을 다했으니까 어떻게 이제 가족들한테 이 비보를 알릴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거야. 이제 사후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얘 갑자기 눈을 뜨는 거야. 이 깜짝 놀랐어. 이 두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말을 시켜보는 거야. 우리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말을 시켜보니까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일종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메고 들어간 산소는 이미 거의 30분 전에, 약 30분 전에 산소가 끊어졌어. 다 소진돼 버렸어.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돼 버린 거야. 근데 20몇 분이나 지났는데 멀쩡하게 돌아온 거야. 본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 이제 모선으로 올려가지고 병원으로 후송을 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 약혼자하고 이 결혼을 한 거야. 뭐 몇 달 있다가 결혼을 하고 다시 그 심해 잠수사 업무에 복귀를 했다 하면서 영화 말미에 이 실제 인물들이 다 나와. 결혼한 장면도 나오고 그 같이 있었던 그 팀원들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거의 이런 경우가 없답니다.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그 안성기 씨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분이 또 보니까 천주교 신자더라고. 그러면 또 막 가족들이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야지. 뭐 딴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심해 잠수사는 참 희귀한 경우라도 어쨌든 원래대로 돌아왔어. 100%. 예. 내장 기관 뭐 이렇게 이상 없고 아무 이상 없어 몸에. 야, 정신에도 아무 이상 없어. 해도 이상 없고. 근데 우리 보통 이렇게 이제 심장이 멈추고 산소 피 공급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된 경우에는 저거 하잖아요. 이거 회복이 된다 해도 좀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데미지를 입잖아, 뇌세포에. 그래서 좀 이렇게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뭐 신체의 어떤 부분의 동작이 힘들어진다든지 뭐 그런 게 올 수가 있는데 이 심해 잠수사 이 양반은 산소 공급이 거의 30분 가까이 안 됐는데도 멀쩡한 거야. 근데 심장박동 체크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안 해봤으니까 그건 이제 모르죠. 근데 아무리 심장이 뛰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산소 공급이 30분 가까이 안 됐다면은 상식적으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기적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 2026년에 안성기 씨의 기적을 한번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요 케이스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바깥 경치를 옆차가 빠져나가는 바람에 조금 스페이스가 넉넉하고 또 해는 이제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요렇습니다. 예. 얘가 이제 뜰 때 찍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지는 해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 뭘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쌍유더니까요. 초기 경전
니까야 계속 갑니다. 니까야. 예. 누가 까든 뭐 깔 때까지 계속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대출 정지가 풀려가지고 저기 시민도서관 가서 쌍욕다 니까야 5, 6, 7편을 가져와서 또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같이 들려드리려고 책을 또 2권을 샀습니다. 이 책들은 이 자한님의 후원에 힘입어 제가 과감히 구입을 했습니다. 한 권은 뭐냐? 요겁니다. 요거. 잘 보이실라? 불 좀 켜주세요. 제목이죠. 불 켜도 안 되네. 이제 보인다. 밀린다 팡아. 발리 대장경 코타카 니까야 밀린다 팡아. 밀린다 왕문경 퇴현 전재성 역주 이렇게 되어 있고 한국 발리 성전협회 코리안 팔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뭐 이렇게 되죠. 그냥 팔리라고 하면 될 건데 빨리라고 꼭 해야 되나? 나 환장하겠다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책 표지 이쁘죠, 그죠? 색깔도 좋고 보라색 빛이 약간 도는 파란색입니다. 실제로는 파란색,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은 830페이지입니다. 830페이지. 여러분님 이 책 가격이 얼마겠습니까? 한 5만 원 되겠는데. 오요 비슷하게 갔네요. 6만 원입니다. 6만 원. 자, 6만 원이고 여기에 제가 앞부분 해제 부분을 좀 읽어봤는데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많이 들어있고 같이 한번 절차탕마 해볼 만한 그런 소재들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진짜 많아 무지하게 많아. 그 다음 소개드릴 책은 이 책입니다. 이 책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8,000송 반야경 붓다의 사상적 혁명 대성경전의 시작과 그 뿌리 전순환 번역 전순환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불광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불광 출판사에서 불교서적 좀 레벨로가 있는 수준 있는 그런 책들이 좀 나오죠. 가끔씩 가다가 저도 보면 좀 놀랍니다. 오, 이런 책을 불교 출판사에서 이런 책도 낼 수 있네 할 정도로 좋은 책들이 나오는 그런 출판사입니다. 자, 이 책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8,000송 반야경도 그 중에 한 권인데 아쉬운 점은 뭐냐? 산스크리트 원문이 없어. 이 원문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좀 이 미숙하지만은 산스크리트 사전을 찾아가면서 요 이제 조금 아리까리한 부분은 모호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조를 한번 해볼 수가 있거든요. 이 원문이 어떤 내용인데 이분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셨나 해서 이제 제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아쉬운 점은 이제 원문이 없다. 그게 좀 아쉬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워낙에 뭐 이런 번역, 일본 척 번역, 독일 척 번역 뭐 이런 거하고 다 대조를 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저자나 출판사 측에서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좀 읽어보니까 번역은 뭐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읽어보다 보면은 좀 이 자신 없는 부분, 뭐 잘 모르겠는 이런 부분은 버벅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띄엄띄엄 중간중간 본 부분들 중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못 찾았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이제 잘 됐다고 봐야죠. 이 전순환 선생님은 이쪽 분야에 뭐 이 어느 분야에 이 전문가처럼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일단 프로필을 읽어드리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독일어 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독일로 유학하여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인도 유럽어 학과에서 리그베다의 명사 곡용과 인도 유럽어의 기반을 주제로 역사 비교 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하죠. 역사 비교 언어학 박사. 예, 조금 생소하지만은 이 유럽 쪽에서는 이런 쪽도 잘 알려져 있을 겁니다. 저의 추정상. BK21 서강 2화 언어학 교육단 박사후 연구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학과 강사, 충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순천향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문자아카데미 강사를 거쳤고 2014년까지 한국연구재단 프로젝트 연구 책임자로 근무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강사이며 산스크리트 원전, 반야부 경전을 중심으로 반야사상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는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 신묘장구 대단한 이경,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 반야 바람일다 심경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쪽으로 이제 전문가죠, 그죠? 전문가고 이분이 이제 불자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됩니다. 판단 보류를 해놓고 좀 그렇죠, 그죠? 이 불자면은 더 이제 잘 와다.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불자는 아니고 비불자이면서 이제 어느 쪽으로만 전문가다 하면은 조금 이제 뉘앙스가 좀 다르죠, 그죠? 예,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랬거나 말았거나 이분이 전순환 선생님이 쓰신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8천송 반야경 이 책을 제가 이제 한번 보고 여러분과 같이 이제 한번 볼 겁니다. 이 부분적으로 제가 읽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괜찮다.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되면은 이분이 쓰신 불경으로 이해하는 산스크리트 반야 바람일다 심경 요 책을 모본으로 해서 반야 심경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한번 이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해오름님도 이 반야 심경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이게 해오름 채널의 이 간판이야. 맞죠, 그죠? 예, 간판 영상이기 때문에 그 영상도 이제 같이 참조를 하면서 이제 어디서 드덤수를 놓았나 이런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재미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또 끝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식이 어디서 틀렸지, 어디서 빵을 치고 있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런 거. 아무튼 그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미린다 팡아를 쓰신 그 전재성 박사님은 우리 그 쌍요타 니까야, 니까야, 오브니까야 번역을 다 하셨어. 이분 이제 번역을 오브니까야를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린다 팡아 같은 이런 거, 그 뒷부분 요걸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비나야 삐딱한 거고 율장도 번역을 하신 거죠. 그럼 아비달마 삐딱하 이건 너무 방대해. 골 때려 그냥. 유부에서 나온 그 논서들만 해도 머리카락 홈파야 돼. 골 때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미린다 팡아 또 금강경도 하셨더라고요. 금강경 또 이 화엄경 10지품 산스크리트 원문이 있는 화엄경 10지품 또 뭡니까 이 해신밀경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산스크리트 원문 대조를 해서 그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해오름님, 이 불광 출판사에서 나오는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8,000송 반야경은 정가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그거 45,000원. 오, 45,000원. 이게 보기는 두꺼워 보이죠, 그죠? 이게 두꺼워 보이는데 이건 페이지가 720페이지야. 뒤에 판권장 페이지가 쳐서 720페이지야. 그러면 미린다 방어보다 작죠, 그죠? 페이지 수가. 근데 두꺼워. 이건 이제 종이를 어떤 종이를 쓰느냐 그게 따라 달린 거야. 아무튼 뭐 정가는 35,000원입니다. 그럼 이거 두 권만 하면 95,000원이야. 불교책 만만치 않습니다. 그 제 생각에는 이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8,000송 반야경 이거 기왕 내시는 김에 미린다 판가 좀 하드카바 하고 그 다음에 이 산스크리트 원문을 같이 다 실어버리는 거야. 같이 다 신고 한 8만 원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 한 권 딱 갖고 있으면 원문까지 있으니까 아리까리한 부분은 직접 찾아보면 돼. 그래서 뭐 난 좀 다르게 보는데 뭐 양반이 조금 뭔가 모자란 것 같네 하든지 와 이 부분은 이렇게 해냈으니까 이게 대단하다 하든지 뭐 이런 게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6만 원짜리 미린다 판가는 그런데 미린다 판가 이거 산스크리트인지 빨리인지 원문이 다 있냐 하면은 이것도 없어요. 없어. 없지만은 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이 원문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원문이 각 주에 이렇게 제법 나와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524페이지 제2장 희론의 여유임에 대한 품. 그런데 그 밑에 각 주를 보시면은 요렇게 735, 736, 737 요렇게 이제 원문을 실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 뭐 해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각주 부분에 많이 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벌써 이 보세요. 524페이지인데 각주 번호가 737번이야. 그러면 이게 얼마나 충실한가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고생을 대단히 이렇게 많이 하시는 그런 전재성 박사님입니다. 6만 원도 안 아까워. 내 솔직히 6만 원도 안 아까워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8,000송 반야경도 마찬가지야. 35,000원 하나도 안 아까워. 뭐 3만 원 좀 보고 책이 일단 두꺼우니까 어이씨 왜 이렇게 싸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번역한다고 거의 뭐 5년 뭐 10년 뭐 이렇게 보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일본은 이런 산스크리트 원전 완역 8,000송 반야경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8,000송 반야경 이 산스크리트 원문을 일본어로 번역을 딱 해냈다. 그러면은 대학들에서 박사학위를 서로 주려고 우리 대학에 온나 이게 초빙한다고 난리야. 번역 하나만 잘해도 거기는 뭐 불교학 박사학위를 줘요. 불교학이라고 따로 없지만은 철학 박사학위인가 문학 박사학위인가 그걸 준다고. 근데 우리는 개고생 하면서 이 해놔도 35,000원 이 새끼가 이거 정가를 왜 이렇게 비싸게 매겨놓은 거야. 새끼가 보시하는 측면에서 15,000원 좀 해가지고 말이야. 아니면 10,000원을 하든가. 10,000원 좀 하면 30% 할인해가지고 말이야 7,000원에 살 수 있을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진짜 5년이든 10년이든 진짜 피를 가르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저한테도 뭐 번역 뭐 하자는 제의가 왔는데 말을 요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제가 거절했거든요. 왜냐? 이거 진짜 인간 마모시키는 거야. 정신과 몸을 갈아 넣어야 돼. 그 제가 그걸 이제 일찌감치 눈치를 챘기 때문에 번역은 안 해. 왜냐? 이건 내 소리가 아니야. 일단은 저는 내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힘들기도 할 뿐더러 해놔봤자 한국에서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아. 일본처럼 선진국
그 정도로 돼야 이런 거 하나 탁 번역해내고 나면 고생하셨다고 막 우리 대학에 제발 좀 와가지고 학위 좀 받아가시라고 막 돈 내고 학위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대학에 와가지고 그 학위를 받아주면은 그 대학은 8,000송 반야경 산스크리트를 일본어로 번역해 놓은 그런 자원을 보유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한국의 대학들은 이거야, 이거.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이게 레벨로가 다른 거야. 이 레벨이 달라. 그러니까 이게 불교학이 얼마나 개판이겠어요. 한국의 불교학이. 수준이 진짜 이거 진짜 완전히 이거 불가촉 천민 수준이다 진짜. 일본은 바라몬 수준이지. 바라몬 최소 크샤트리아 이상 저기는. 그런데 무슨 일본이 어쩌고 저쩌고 입에 담지도 마라. 진짜 모욕적이다 그 일본 불교학자들한테. 내가 다 대조해봤어. 내가 안 해본 것 같지? 해봤어. 내가 20몇 년 동안 낭인생활을 하면서 남는 게 시간인데 그걸 왜 안 해봤겠냐. 해봤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8,000송 반야경과 미린다 팡아, 요걸 또 이제 한번 2026년도에 제대로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41분 39초, 41분 43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해도 지고, 이 바다에도 바다금이, 땅에는 땅금이, 바다에는 바다금이죠, 그죠? 그무스름해지죠, 그죠? 저쪽에. 예. 그래서 이제 대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제 3탄으로 또 한 권을 더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이 책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제가 드디어 책박스를 열어가지고 찾아냈습니다. 전에 책 찾아낸다고 말씀 한번 드렸죠. 우파니샤드 철학과 불교, 종교 문화적 사상적 기원에 대한 비판적 검토. 10여 년 만에 책박스를 열어가지고 이 책을 찾아냈습니다. 낙향 10여 년 만에 찾아냈는데 저자는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왜냐? 이 저자가 제가 이제 초기불교 대 선불교 거기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소개를 좀 했더니만은 이 저자가 그걸 이제 싫어해. 왜 싫어하느냐? 아니 제가 거기에 초기불교 분야의 권위자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한테 싫은 그 반응들을 보인대요. 니만 권위자냐 이거지.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권위자야. 왜? 아니 9년 넘어 거의 10년 가까이 9년 몇 개월 동안 인도에서 그것도 델리대에서 죽으라고 이거 이 원문 빨리 원문 이거 뜨리삐따까 중에 이거 뭐야 니까야 삐따까 이걸 전체를 3번을 봤대. 3번을. 그럼 여기 권위자지. 쥐뿔 시전 빨리 뭐로 하는지도 모르고 구경도 못한 인간들이 여기서 뭐 남의 거 뺏기고 뭐 거의 뭐 일본 거 뺏기지. 일본 학자들 거 뺏겨가지고 짜깁기 같은 논문 만들어내놓고 내가 그 분야의 권위자입네. 그게 무슨 권위자야? 적어도 원문은 봐야지. 그래야 초기 불교에 내가 좀 전문가입니다라고 할 수는 있지. 응? 그러니까 이 수준들이 진짜 이거 불가촉 천민 수준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그 본인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책 제목은 소개를 해드리지만 바로 그 밑에 있는 이름은 안 보여드립니다. 그 책 제목이 우파니샤드 철학과 불교니까 요거 딱 쳐보시면 이름 나오고 뭐 프로필 나오고 다 나와. 그러니까 찾아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거 이 책이
제가 판권장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이 책이 나온 걸로 아는데 2004년도 맞네요. 2004년 7월 10일 날 초판 1쇄가 나왔고 7월 22일 날 초판 1쇄 발행입니다. 발행 날짜가 2004년 7월 22일 초판 1쇄 발행입니다. 근데 초판 2쇄를 찍었느냐? 제가 알기로는 못 찍었습니다. 이걸 뭐 1쇄 200권인가 300권 자비 출판하고 그걸로 땡이야. 없어. 뭐 이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거 인도에서 그렇게 10년 가까이 공부를 하고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 책을 낸 거야. 그 내가지고 이제 어디서 만나니까 이 책을 주더라고요. 그래, 야, 그래, 앞에 뭐 좀 써봐라 하니까 요렇게 써놨어요. 요렇게. 윗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써놨습니다. 방경일 선배님께 드립니다. 날짜만 보여드려야지. 아니다, 날짜가 저 밑에 날짜 사이에 이름이 있어서 안 되겠다. 후배 땡땡땡 두 손몸 2004년 11월 15일 요렇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받아와가지고 그날 제 기억상으로는 밥 먹고 이제 반주도 곁들이고 해가지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책을 딱 열어봤는데 목차부터가 벌써 범상치를 안 해. 제가 원하는 게 거의 다 있어. 그래가지고 밤을 새면서 봤어. 밤을 새면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잠이 안 오더라고.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이 책을 탐독을 했느냐. 탐독했어, 탐독. 예. 요 보여드리면은 요 녹색 줄, 예, 녹색 줄 쫙쫙쫙쫙 줄 꺼져 있죠. 예, 요 지금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녹색 줄입니다. 쭉 줄 꺼져 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펜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펜 바꿔가지고 별표까지 치고 뭐 이렇게 해놨죠. 이런 게 거의 매 페이지 다 이래. 매 페이지에 다 이렇습니다. 거짓말 아니고 또 다른 페이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 다른 페이지. 아까 페이지에서 좀 뒤로 가서 56페이지, 57페이지인데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양쪽 다 뭐 줄들이 쫙쫙쫙 꺼져 있죠. 그러니까 마치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밤새도록 이걸 본 거야. 제가 이거 밤새도록 책을 본 게 처음이 언제냐? 동국대학교 기숙사 기원학사, 그게 82년도 가을인가 선배 한 분이 이거 저한테 잘 어울리는 책이다 하면서 코린 윌슨의 아웃사이더 책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밥 먹고 이제 느긋하게 누룽지도 좀 먹고 하면서 이제 보려고 누워서 이렇게 책을 탁 열었는데 그 책은 이제 세로로 돼 있었거든요. 세로로 된 이 글자가 세로로 이렇게 인쇄된 책인데 와, 이게 장난이 아니야. 밤을 꼴딱 세웠어, 진짜. 밤 꼴딱 세워서 그 다 보고 나서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하고 와, 내가 이걸 다 읽었나.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에서 나온 그 한글 대장경 136권 논집부 1 맞을 겁니다. 136권이 그게 이 느야야 빈두라고 인명 일정론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불교 논리 인명에 관한 거죠. 삼지작법, 오지작법, 뭐 기타 등등 뭐 다 있어 거기에. 야, 그것도 밤을 꼴딱 세웠네요. 그 한 권 다 본다고. 무지하게 재밌더라고. 그 세 번째 술이 한 잔 된 상태에서 우파니샤드 쳐놓고 불교 이거 밤을 꼴딱 새면서 다 봤어. 줄을 꺼가면서 야, 막 술이 깨는 거야. 예? 줄을 이제 칼라 총천연색으로 막 칠을 해가면서 별표도 해가면서 막 다 봤어. 와, 이 진짜 뭐 엄청난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야. 근데 이런 책이 1쇄로 그냥 끝난 거야. 그것도 출판도 자비 출판으로 했대. 야, 봉토 참 거시기하죠. 예? 이 내용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게 아는 놈만 아는 거야.
관심도 없어 일단은. 책 공짜로 줘도 그냥 안 보는 거야. 왜 이 책을 제가 높이 평가하느냐면은 일단 그 목차 부분에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제1부 우파니샤드 철학과 불교 인도 사상의 성립. 1. 들어가는 말. 2. 기존의 입장. 3. 우파니샤드 문헌. 3의 1, 3-1 베다와의 관계. 2. 성립 시기와 재고. 그 2의 1, 2-1의 일반론. 2-2 일반론에 대한 반론. 이 3장의 2-2의 1이 뭐냐 하면은 초기 왕들을 붓다 이전의 시기로 볼 수 없다.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초기 우파니샤드의 왕들을 붓다 이전의 시기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초기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왕들이 붓다 이전이다 하면은 이 불교가 우파니샤드 뒤에 나온 거야. 이게 정상적인 추론, 커먼 센스로 봤을 때는 상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맞는 거지. 근데 초기 우파니샤드에 나타나는 왕들이 불교 이전의 시기로 볼 수 없다면은 이건 우파니샤드가 불교 뒤에 나온 거지.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3장의 2-2의 2번 뭐가 나오냐 하면은 요게 결정타야. 야주냐 발캬와 스베타케뚜는 불교 흥기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 여기 결정타야. 특히 야주냐 발캬. 이 사람이 고대 인도 철학, 그러니까 베다를 기반으로 한 철학에서는 이 사람이 핵심 인물이거든요. 초기에. 베다 철학의 진짜 베다 철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베다 철학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 야주냐 발캬. 이분이 이제 불교 흥기 이전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 내용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정명을 해놨어. 자기가 그 문화를 다 찾아본 거야. 안 나오더래. 그러면 이 야주냐 발캬는 불교 이후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파니샤드의 사상들이 다 이 철학적인 체계가 불교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전개가 된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육파 철학이 나타나는 게 서력 기원전 100년 더 올려 잡으면 한 200년쯤에 해서 이 1-200년 사이에 이게 육파 철학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붓다는 크리스토퍼 백위더 교수님의 말씀처럼 야 이게 유적지가 기원전 6세기까지 안 올라간다. 뭐 막 올려봤자 기원전 4세기다. 기원전 4세기 무렵에 붓다가 인멸했다 하더라도 우파니샤드보다는 빠른 거야. 초기 우파니샤드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럼 우파니샤드 철학이 불교를 뺏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우파니샤드의 핵심 사상들이.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를 했나? 지난번인가 지지난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린 이 중관학파의 청변, 자립논정파의 기수, 자립논정파의 이 태도, 처음으로 자립논정을 주장한 이 청변, 와바 비베카, 이 양반이 한 말, 아드와이타에 설해진 선설들은 이 베단타에서 설해진 선설들은 전부 붓다 가르친 거다 이거야. 그럼 불교에서 뺏겨갔다는 거죠. 아드와이타, 베단타의 핵심 아드와이타, 불이 이런 거, 이것도 불교에서 뺏겨갔다는 거지.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6세기, 7세기에 니카야를 만든 새끼들이 도대체 무슨 장난질을 쳤느냐. 요걸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린 뭐 강단에서 소위 말하는 강단 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지. 저 새끼들이 뭘 그걸 한다고 우리도 못한 걸 니들이 뭘 해. 니들이 못했지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야.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맨 땅에 헤딩하기 식이지만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건 내 자유지. 우리 자유고.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야.
안성기 씨 쓰러진 그거를 제가 거의 4시 반경에 캐치를 했어요. 4시에 쓰러졌다면서. 유튜브 이거 뭐 이런저런 영상 보고 있는데 보다가 네이버에 어느 인물에 대해서 검색을 할 게 있어요. 네이버 딱 띄워보니까 그게 소식이 딱 뜨는 거야. 긴급 소식으로서. 감추고 뭐 이거 내만 알고 이게 안 통한다니까 이제 다 까야 돼. 먼저 까야 돼. 먼저 까는 놈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임자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야. 지재권자로서의 권력, 지적재산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봐라 이거야. 내가 맨날 며칠 몇십 번 몇 번에 올린 영상에 내가 먼저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거지. 이제 이것도 이거 논문을 쓰면은 논문에 각주에 달릴 수도 있다니까. 본문에 인용될 수도 있는 거고. 정신들을 차리세요 이 양반들아.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어 이제. 살아남으려면 전부 공개를 해야 돼. 오픈을 해야 된다고. 붓다는 어느 인종인가? 이 다음 시간에 할 이거 뭡니까? 제가 쓴 이거 뭐 괴물 같은 책, 이거 소설 같은 책, 석가는 페르시아의 황제였다. 여기에 추적에 들어가는 게 이제 붓다 이 양반이 도대체 인종이 어떤 인종인가? 샤카족은 어떤 인종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재밌는 걸 발견했어. 어젠가 오늘인가. 뭐냐? 이분이 이 샤카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타이에 속해 있는 사카족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이 샤카족은 다르다 이렇게 써놨길래 저 나무위키에서 그 부분을 딱 찍어가지고 샤카족 해서 들어가 봤어. 들어가 보니까 샤카족의 제일 유명한 인물은 고타마 시타르타 스카모니불이다, 뭐 스카모니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놓으면서 뭐라고 해놨냐면은, 여러분님 이 샤카족을 인도의 무슨 종족으로 받겠습니까? 일종의 뭐 스키타이? 스키타이, 그렇죠. 우리 희망상 저도 이제 스키타이로 보고 있는데 이 골 때리는 소개를 해놨더라고. 샤카족은 스카모니가 속했던 샤카족은 문다족이거나 문다족과 아리안족의 혼혈일 가능성이 있다 이래 해놨더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놓고 문다족의 정체에 대해서, 그래 내가 문다족 누르고 들어가서 해봤지. 문다족을 어떻게 소개해놨느냐. 서력 기원전 한 7, 8세기 뭐 혹은 5, 6세기 경에 해양 쪽에서, 바다 쪽에서 이 육지로 올라간 인도 동부 육지로 지금의 오데시안가 그 지역, 그러니까 인도 동쪽의 동부 해안의 중부에서 좀 북부 쪽으로 조금 치우쳐가 걸쳐 있는 옛날에 오리사주로 불렸던 그 지역으로 들어갔던 그런 바다에서 온 민족,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놨더라고. 해양민족으로. 해양민족이 이제 육지화하려고 상륙을 해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소개를 해놨는데, 그 뒤에 후속 설명이 걸작이야. 이 바다에서 온 놈들은 해적이다 이거야. 해적. 바다에서 해적질 하다가 해적질을 못 해먹고 살 것 같으니까 육지에 상륙해가지고 우리도 좀 끼자 하고 꼽사리를 한 거야. 그런 식으로 써놨어. 고의적으로 그래.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나무 위키에 문다족에 대해서 설명한 이 양반, 이 선생님은 그런 식으로 써놨어. 사카족의 출신이 그냥.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가 문다야, 문다거나 문다와 아리안의 혼혈 로 보는 거야. 근데 더 걸작은 뭐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놨냐. 문다족이 그렇게 우리도 좀 먹고 살자라고 육지에 상륙함으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졌냐? 불가촉 천민이 만들어져서 가능성이 높다 이거야. 문다가 불가촉 천민이다 이거야. 그러면은 니까야 위대한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런 언어, 니까야 받들자, 니까야 1.1획도 고치면 안 된다, 니까야 만세 하는 초기불교 주의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는 니까야에 등장하는 부처님이 이 문다족이고 불가촉 천민 출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 고의한 놈들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놈을 찾아내서 곤장을 매우 쳐라 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소리가 아니야. 나의 내피셜도 아니야. 나무 위키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샤카 찾아보고 샤카족 찾아보고 문다족 찾아보라니까. 그대로 돼 있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돼 있어. 불가촉 천민이래 양반들아. 정신 차려. 뭐 저는 불가촉 천민이면 어때? 아니 붓다가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태생에 의해서 귀천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은행에 의해서 귀천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설법을 하셨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문다족이 퍼져나간 그 경로를 보니까 양반들이 처음에 자기의 그 선조가 어느 그 사탕수수가 재배되는 뭐 그런 지역에 있었겠지. 근데 거기에 뭐 왕위 괴성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왕자 3명인가 4명이 우리 독립하자에서 나와서 신하들하고 백성들하고 수천 명 해서 뭐 강을 따라 올라가 가지고 쭉 올라가서 산이 나오니까 거기서 동쪽으로 가서 그 기슭에 자리 잡았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문다족이 퍼져나가서 가장 서쪽으로 가 있는 문다족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그거 가능하겠더라고 그게. 그리고 그 분포도에서 나온 중에 문다족이 거슬러 올라간 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필라바스트와 룸빈이 거기에 끝단이 그 가 있더라니까. 문다족이 퍼져나간 끝단이. 그러니까 고귀한 핏줄, 뭐 왕족, 뭐 이게 다 개뻥일 수가 있어. 다 6세기 7세기에 이 문다 새끼들이 말이야. 이거 빨리어라는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불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빨리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가지고 거기에 다 보면 근친상간이잖아. 사촌들하고 다 결혼하고 서로 뭐 교환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잖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개아들 놈 같은 놈들이 있나 뭐 이렇게 볼만한 그런 혼인관계가 다 형성이 된다고.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다나 드라비다 쪽에서 종례혼이 유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특히 드라비다 이 새끼들이 이거 6, 7세기에 이거 빨려갖고 이것들이 뭐 저거한테 유리한 쪽으로 뭐 만들면서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죠? 이게 이제 드라비다에서 문다로 바뀐 거야. 문다 이 새끼들이 냄새가 나 이거.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가 한번 밝혀보자라는 겁니다. 이것도 뭐 재미가 쏠쏠해요. 궁금하잖아요. 진짜 위대한 스카모니불이 과연 이거 어느 종족 출신인가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재미삼아 한번 추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는 페르시아의 황제였다. 이 부분에 들어있는 내용도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밌는 내용 많이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의 고대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가, 다리우스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리우스의 그 후손들이 어떤 뻘짓을 하다가 이 페르시아가 멸망했는가 그런 데 대해서 감도 잡을 수가 있고 재밌는 부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열심히 한번 금년도 2026년 병오년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오년이니까 뭐 적토마네요, 그죠? 그죠? 적토마 맞죠? 예. 적토마처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이 제등에 타시고 이거 이 여포가 되든지 관우가 되든지 옛날에 적토마가 여포 관우를 모셨잖아요. 제가 한번 유비도 한번 탔잖아. 유비는 떨어지지. 그래서 좀 탔지. 급이 다른데 태울 만한 사람을 태워야지. 영웅만 태우지, 영웅 호글만 태우지. 그 좀 급 떨어지면 안 태웁니다. 근데 이게 뭐 황제가 됐다 해서 영웅 호글이다. 황제 중에 얘가 개차반 뭐 무지하게 나와. 특히 그 유송이라는 그 5대 10국 다음에 나오나 아니면 송제 양진
이니까 5호 16국 시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 유송이라고 있어. 유시성을 가진 송나라라 해가지고 유송이라고 있는데 이 2대인가 3대인가 하는 열 몇 살짜리가 16살짜리가 17살짜리 황제가 있어. 이 새끼가 어떤 짓을 저질렀냐 하면은 자기 숙부가 병권을 쥐고 있어. 군의 총사령관이야. 숙부를 돼지우리에 집어넣어가지고 돼지처럼 겨봐. 뭐 꿀꿀거려봐. 그 다음에 그 돼지 먹이통에 밥 담아놓고 먹어봐. 이 개짓을 한 거야. 그 결국은 목 잘려 뒤졌는가 뭐 목 매달려가 뒤졌는가 칼 맞아 뒤졌는가 뒤졌지. 이 황제 노릇 뭐 2년인가 뭐 3년인가 그거밖에 못하고. 자, 중2, 중3짜리, 고1짜리, 중삐리, 고삐리 이런 새끼가 황제랍시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키워봐 하면은 기겠습니까, 해오롬님?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던데 저 같으면 당장 달려 들어가면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냥. 이런 새끼가 황제를 하면은 백성들이 괴로워. 무지하게 괴로운 거야. 빨빨 죽여야 돼. 그러면 진짜 한시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건 또 경우가 다르지. 과하지옥 같은 경우는 뭐 한번 해볼만 하지. 근데 이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처럼 기라고 그것도 벌거벗고 완전 미친놈이지 이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황제라고 다 황제가 아닙니다. 동네 양아치만도 못한 놈들 수두룩합니다. 예. 대한민국 현실은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각 나라별로 이것들이 무슨 찌꺼미처럼 들어앉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조지고 있죠, 그죠?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026년도 재밌는 뭐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한번 뭐 지켜보도록 하죠. 그랬거나 말았거나 우리는 달립니다. 쭉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들 계속해서 달려갈 예정이니까 아낌없는 질책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